받고 있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워있는 시간도 많게 되고, 이게 치매, 우울,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근육 감소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육 감소증이란 뭘 뜻하냐면 힘과 체중의 손실과 함께 근육 조직의 손실이 없어지고 나이가 들면서 힘도 없어지고 체중도 줄어들게 되고 이러죠. 그 다음에 sarcopenia 오게 되면 모든 질병이 이때부터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근육을 이게 항체 생성이나 상처 치유, 백혈구 생성이 꼭 필요한데 이것을 유지하기 위한 것들은 단백질입니다. 근데 노인이 되면은 소화 흡수력이 떨어져서 고기를 먹어도 이게 단백질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잘 그 정제된 단백질을 복용해야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근육 감소증이 나타나는 것은 단백질 보유량이 고갈됐다는 얘기고, 단백질 보유량이 고갈된다는 것은 곧 질병이 온다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이 사람이 sarcopenia다 아니다 하는 것들을 금세 판정할 수 있는 기준들도 나오게 되어 있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40대부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별로 늙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70, 80이 돼도 뭐 왕성하게 운동을 하고 근육도 괜찮은 경우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질환들이 결국은 머슬 헬스가 머슬을 떨어뜨리게 되고, 이게 영양이 부족하다든지 만성염증이 있다든지 라이프 사이클에 이게 문제가 생겼다든지 호르몬 변화가 일어난다든지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변화가 떨어지게 되면은 다 머슬 헬스의 근육의 문제가 일으켜나게 되고, 그래서 sarcopenia가 오게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sarcopenia는 곧 스키니 팻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키니 팻이 뭘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스키니 팻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뚱뚱하지 않아요. 근데 보면은 지방이 아주 이렇게 우리가 고기도 맛있는 고기를 소고기에서 이렇게 기름에 마블링이 잘 돼 있듯이 그런 고기가 맛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몸이 그분들은 또 적절하게 운동도 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근육에 사이사이 기름이 잘 끼어서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스키니 팻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키니 팻 신드롬은 BMI가 낮습니다. 또 정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뚱뚱하다 그러면 BMI가 높잖아요. 예? 근데 BMI는 낮은데 지방 퍼센테이지는 높습니다. 이것을 BIA라는 장부로 보게 되면 BMI는 낮은데도 지방의 퍼센테이지가 30, 35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은 이게 바로 이렇게 스키니 팻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대부분 정상 체중을 가진 대사적 비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MONW, Metabolic Obese and Normal Weight라고 해서 MOW는 이게 우리가 스키니 팻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BMI는 낮은데 상대적으로 내장 지방이 크게 증가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ECM, BCM 비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ECM, BCM 비율이 높게 나타나져 있는 환자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날씬한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겨져 있는 것들이죠. 스키니 팻하고 오버팻, 예? 비세럴 아디포스 티슈가 많은 것, 내장 지방이 많은 환자들은 우리가 대사적 비만을 가지고 스키니 팻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arcopenia가 일어나는 그 단계는 우리가 호르몬의 문제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뉴트리션의 문제가, 프로테인의 문제가 있다든지, 운동이 부족한데 그러면은 전부 내분비부터 해서 이렇게 sarcopenia로 가게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암 환자들이 죽는 경우도 카캑시아에 의해서 죽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대부분 카캑시아가 일어나면 sarcopenia는 그대로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arcopenia 평가를 우리가 세 가지 프리살코페니아, sarcopenia, severe sarcopenia 하는데 프리살코페니아는 근육량, 머슬 매스만 좀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sarcopenia는 머슬 스트렝스라든지 퍼포먼스도 다 떨어져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low protein, low exercise, 단백질이 많이 모자르고 그 다음에 운동량이 낮게 되면 sarcopenia하고 오게 돼 있는데 대부분 45세경에 시작이 됩니다. 근육량이 1년에 1%씩 비율로 감소되기 시작을 하고 단백질 개표, 운동 부족, 나이가 들면서 하게 되고 아미노산이 이게 흡수를 제대로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아미노산이 흡수 못하는 가장 큰 질환이 뭐죠? 저위산증입니다. 대부분 많은 환자들이 저위산증을 호소하고 있는 환자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뭘 뜻했냐면 저위산증이라고 평가를 하지 않고 있고 위산가다라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위산가다나 저위산증이나 증상이 비슷하게 나타나니까 그런 평가가 일어났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신체를 기본적으로 카타볼리즘을 통해서 근육 손실이나 약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단백질의 함량 우리가 킬로그램당 0.8g 그러니까 보통 70kg인 사람은 60g의 단백질을 섭취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단백질을 섭취하기보다는 특히 여성분들이 탄수화물로 많이 그 에너지원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탄수화물 식기를 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sarcopenia의 결과는 우리가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인슐린 감수성이 감소되고 근육량과 힘이 감소되고 신체장애 위험이 증가되면서 낙상 위험 증가, 사망 위험 증가도 일어나는 것이 sarcopenia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질병으로다가 등록이 됐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막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sarcopenia 학회도 이제 막 만들어주고 이런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노인이 급증하는 쪽에서는 이 sarcopenia에 대한 대처를 적절히 하는 것이 얼마만큼 이제 그 병원 경영에도 이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이런 sarcopenia의 진단은 뭘 뜻하느냐?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근육량이라든가 운동량이라든가 보행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있고 BIA, DEXA, CT, MRI 이런 것들을 통해서 sarcopenia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DEXA나 CT 이런 것들은 클리닉에서 갖다 놓기에는 조금 힘들고 BI 같은 거는 클리닉이나 약국이나 비싸지 않은 상태로 다 갖다 놓을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판정 기준이 보행 속도에 따라서 근육량이나 보행 속도가 초당 0.8m를 가지 못하는 경우는 이제 보통 sarcopenia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BI로서의 측정은 우리가 얼마만큼의 그 근육량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들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시아존하고 유럽존하고 틀려요. 컷오프 밸류가 아시아존이 더 낮다. 머슬 매스라든가 머슬 스트렝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쉽게 지금 여러분들도 여기 앉아서 요 의자에 앉아서 요 한 발로다가 딱 이렇게 하고 일어날 수 있으면은 sarcopenia가 아닙니다. 근데 일어나지 못한다 그러면 sarcopenia죠. 근데 이거는 나이에 따라서 70에도 일어나라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죠. 70에서는 두 다리로 일어나는 것만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대개 60 정도라고 그러면 한 발로다가 일어날 수 있어야지만 sarcopenia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sarcopenia를 미리 예방할 수는 없을까? 미리 예방하는 것은 식생활이 가장 중요하죠. 다이어트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혈당 지수가 낮은 섭취를 하고 단백질의 양을 증가시켜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화거조제. 위산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위산을 우리가 위산이 저위산증 환자한테 투여할 수 있는 약물이 베타인 HCl이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베타인이라는 약물이 있는데 그거 말고도 위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약물은 비타민 B3입니다. 나이아신이 위산을 증가